Splash. I've been on my rocks. Now that you know how my eyes be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하는 트러커 유트러커입니다. 오늘은 9월 11일 금요일이고요. 여기는 날씨는 참 좋습니다. 서부 쪽의 덴버는 폭설이 내렸다가 폭염이 됐다가 이렇다고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있는데, 여기는 아직 그런 거는 없고요. 그래도 아직은 여기가 여름이기 때문에 덥기는 덥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기온 보면은 많이 꺾이기는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날씨고,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, 제가 영상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처음 시작하시면 짧게는 6개월, 길게는 2년까지 고생이 좀 되십니다. 그래서 그 고생을 각오를 하시고 항상 시작을 하셔야 될 겁니다.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드렸어요.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, 이런 거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오늘은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기억을 더듬어서 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했었고, 그게 어떻게 저한테는 고생이었었는지 그런 거를 얘기를 해드릴 건데, 이게 제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인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보편화 시키시면 안 되고,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또 이 트러커 일을 시작하신 분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요. 생각은 하는데, 그냥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경험 얘기니까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면허를 취득을 해가지고 워너 엔터프라이즈라는 미국 회사를 갔어요. 그래서 미국 회사를 가서 그걸 시작을 했는데, 그때 트레이닝 그 시간이 물론 회사마다 다르지만 그 워너 엔터프라이즈라는 데는 트레이닝 그 어떤 일정한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. 제 기억으로는 275시간이었어요. 275시간이 채워지면은 트레이닝이 끝나는 걸로 돼 있었는데, 경우에 따라서 어떨 때는 4-5시간, 3-4시간 운전할 때도 있었고, 어떤 때는 10시간 운전할 때도 있었고, 이랬기 때문에 275시간을 채우려면은 보통 한 2달 정도,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그 워너 엔터프라이즈는. 근데 저는 제가 275시간은 안 했고, 그냥 좀 평범하고 나쁘지 않고 그러면은 보통은 230-40시간 거기에서 대부분 끝난다고 알고 있었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208시간인가 210시간인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두 번째 트레이너 했던 친구가 너는 그 운전하는 거 괜찮으니까 너 혼자 할 수 있겠냐 이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혼자 하고 싶다.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플랫 매니저한테 그 트레이닝 받는 동안에 어디 트럭 스탑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배킹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적인 거를 약간 리포트 식으로 이렇게 다 써줘요. 써가지고 플랫 매니저한테 보내면은 플랫 매니저가 그걸 보고서 차를 준비를 해서 주는데, 그 기본적으로 트레이닝 타이밍에는 우리가 집에 쉽게 못 들어간다 그런 정도고, 외국 사람하고 하니까 그 말이 언어 소통이 자유롭지가 않으면은 좀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만 이제 고생한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.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먹는 거 너무너무 불편하고, 그 학원에서도 지금 이 ELD 쓰는 거를 가르쳐 주는데, 페이퍼, 그때 당시에는 페이퍼 위주로 그 ELD
로그를 쓰는 거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 워너 엔터프라이즈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에서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자기네 그 회사의 차량에 붙어 있는 퀄컴이라는 그 컴퓨터 장치죠. 그거를 설명을 해줘요. 그런데 영어 자체도 사실 생소하고, 그 다음에 또 다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다른 이 외국 친구들도 그 ELD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은 걔네들도 계속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헛소리 해 가면서 뭐 연구하는 거죠, 그 시간 동안에. 그래서 저는 그걸 하길래 사실은 그냥 가볍게 들어버렸어요. 실전에 가서 하다 보면은 뭐 알게 되겠지 그러고 조금 그 가볍게 듣다 보니까 실제 나가가지고 ELD를 이렇게 그 컴퓨터 장치에 퀄컴을 이렇게 조작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. 잘 모르고 그 트레이너한테 이거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얘 말로는 가르쳐 준다고 그러죠. 가르쳐 준다고 그러는데 어디다 뭐 차 세워놓고 차분하게 앉아서 뭐 이렇게 가르쳐 줄 그런 상황은 별로 없더라고요. 없다 보니까 자기 혼자만 계속 이거 뽑아가지고 지 혼자 뭐 체크업 해보고 뭐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지금 이게 밥 먹을 타이밍인지 쉬어야 될 타이밍인지 이런 거를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, 제가. 그래서 가자 그러면은 가고, 뭐 여기 트럭스탑에 한번 들어가 보라 그러면 이게 밥 먹을 건가? 아니면은 뭐 화장실 가려고 그러나? 그러고 뭣도상도 모르고 그냥 또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그냥 가자 그러면 가고 쓰자 그러면 쓰고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뭐 고생이었다는 게 일단은 언어 소통 좀 불편하니까 먹는 것도 불편하고,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한국 음식 보고 별로 안 좋아라 했기 때문에, 그리고 차분하게 뭐 앉아서 이게 밥 먹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나 밥 먹고 올게 뭐 이런 게 안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밥 먹으면 따라서 같이 밥 먹다 보니 뭐 햄버거 같은 거 처음에는 햄버거도 사 먹고 치킨도 사 먹고 이러다가 그냥 제일 제 입에 맞았던 게 서브웨이였었거든요. 그 중에서도 튜나 샌드위치를 거치면 한 달 이상을 먹었더니, 제가 뭐 병원 가서 확인한 건 아니지만은 영양실조가 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혼자서 차를 받아갖고 돌아다니다가 얼마 안 돼서 이 백밀러 잡고 유리창 닦다가 머리가 빙 도는 거 있잖아요. 그리고 차 안에서도 밥 먹으려고 이렇게 앉다 보면은 제가 막 뒤로 어디로 꺼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두세 번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영양실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, 이제 그 다음부터는 트럭스탑 같은 데 가서 그 정크푸드에는 뭐 소세지며 뭐 이런 것들을 줄기차게 좀 사 먹었던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어지러운 게 조금 없어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그런 먹는 거, 그 다음에 낮에 뭐 밥 먹는 타임 쉬는 타임 이것도 모르는데 일단은 트레이너가 따라 붙었기 때문에 거의 팀식으로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샤워를 할 건지 뭐 할 건지 모르니까 내가 내 맘대로 뭐 샤워 시간을 갖는다 뭐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, 제 경우에는. 그래서 뭐 얘네들은 또 그러고 날마다 샤워하는 습성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그냥 뭐 하루쯤 건너뛰고 막 이러는 거는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뭐 씻는 거 사실 진짜 자연스럽지가 않았어요. 그런 것도 불편했었고, 그 다음에 또 불편했던 게 잠자는 거죠. 잠자는 건데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가 내 잠자는 시간은 됐지만은 뒤에 들어가서 잘라 그러면 차가 계속 덜컹거리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너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작 그 깊은 잠을 못 자니까 정작 제가 이제 그 운전해야 된 타이밍에는
막 졸리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뭐 그런 거 좀 생겼었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그런 거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08시간인가 그렇게를 하니까 한 달 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한 달 반 지나고 나서 차를 받았어요. 이제 차를 받았는데 그 차를 받을 때에도 뭐 어떤 차를 줄 것인가, 뭐 어떻게 어디를 내가 뛰어야 되나 막 이런 건 너무 궁금하잖아요. 뭐 모르니까. 근데 뭐 거기에 그 차 줄 때 네가 그냥 일반 장거리 할 건가, 그 초이스가 선택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일반 장거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달러 제너럴 같은 거를 갈래, 뭐 이런 거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. 근데 달러 제너럴이 그때 제가 마일당 그 CPM 받았던 게 27전인지 29전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네요. 근데 그거를 주는데 달러 제너럴은 이전이 더 비쌌던 것 같아요. 이전이 더 비쌌는데 뭐 들은 소리는 그걸 안 해봤으니 누가 알겠어요. 그런데 그 초보자들끼리 그 돌았던 소리는 직접 내리는 거를 하루에 그 달러 제너럴 그 스토어를 2개에서 3개를 가는데 직접 내리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뭐 한국처럼 뭐 그거를 끌고 내려가서 뭐 이렇게 직접 가게 안에다가 뭐 움직이고 뭐 이런 거는 아닌데, 그 트레일러 안에서 그 뭐 이렇게 굴리면은 이렇게 쭉 박스가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깔아놓고 그 위에다 얹어갖고 이렇게 쭉 미는 거, 그런 거를 드라이버가 직접 하는 걸로 알았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속된 말로 뭐 까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이 더 비싸다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저거는 못하겠다 싶은 생각에 이제 그거는 안 하고 그냥 이 장거리 하는 거 OTR 하는 걸로 하겠다고 이렇게 했었어요. 그런데 그 퀄컴 같은 경우에는 그 ELD 키가 이렇게 앞에 붙어 있으면은 이제 조작해야 될 게 은근히 조금 있는데, 그걸 한번 내가 어사이먼을 이렇게 어디를 가는 거를 하면은 거기에 내 차에 지금 현재 기름 상태, 그 다음에 시간 뭐 이런 거 내가 얼마 남았다 뭐 이런 걸 다 이제 기록이 돼요, 입력이. 그러면은 그거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자동으로 GPS가 켜집니다, 거기에서. 그래서 그 가는 도중에 어느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라 이런 것까지도 다 거기에 표시가 돼 버려요.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 전화기에 앱이 있었는지 아니면 제가 몰랐는지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, 이 ELD 운전 시간을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가다가 이쯤에서 쉬어야 되는데 그 근처에 뭐 주유소가 없대든가 이래버리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생길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운전 시간은 뭐 한 1시간 더 남았고 뭐 1시간 반 남았고 이러는데 내가 주유소가 보이면 거기를 들어가게 돼 버리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는 하루에 뛸 수 있는 그 거리 자체가 얼마 안 나와요.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최고 많이 먼 데를 갔던 게 그 로드가 1200 몇 마일짜리였던 것 같아요. 그 외에는 다 무슨 뭐 200 몇 마일, 300 몇 마일, 400 몇 마일 이런 것들을 위주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워너나 뭐 아마 다른 회사도 비슷할 것 같은데, 그런 메이저 회사들은 또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들도 뭐 개인이 이렇게 하는 조그만 공장에 가서 어디 물건 픽업해 갖고 오고 이런 거보다는 그 메이저 회사처럼 똑같은 메이저 회사 어카운트들이 많아요, 상대적으로. 그러다 보면은 거기 들어가서 허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. 물건 실으러 가서도 마찬가지고 물건 내리러 가서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뭐 트레일러를 찾으러 다니는 시간, 큰 데 같은 경우에, 그 다음에 뭐 딜리버리를 갔는데 큰 그 식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물건을 금방금방 잘 안 내려주죠. 그래서 뭐 잘못하면은 3-4시간 막 기다려버리고, 빨라봐야 1-2시간이고, 또 실으러 가서도 마찬가지로.
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다리고 하면서 허비하는 시간이 많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마일 자체도 많지가 않아요. 많지가 않다 보니까 돈은 자연스럽게 작겠죠. 그래서 트레이닝 받을 때에는 그 뛰는 마일하고 상관없이 그 고정급으로 받았던 것 같은데, 주당 제가 그때 생각에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500불이 안 넘어갔어요. 500불이 안 넘어갔는데 뭐 보험료하고 뭐 기타 세금 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마 언더 400불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받고 내가 이제 직접 혼자서 다니면은 이게 돈이 얼마나 될래나 뭐 이렇게 했는데,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마냥 기본적으로 내가 달릴 수 있는 마일이 작기 때문에 뛰어봐야 하루에 돈 100불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, 평균적으로. 그러다 보니까 뭐 세금 내고 뭐하고 하다 보면 돈이 정말 너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일주일에 그 그로스 인컴이 아니고 넷 인컴이 정말 500불 간당간당하게 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4주 이렇게 하면은 뭐 2200불, 2100불 막 이러는 거예요. 근데 정작치가 그래도 미니멈으로 필요한 돈은 그래도 3000불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는 정말 답답하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마냥 어디 큰 회사 들어가고 다른 회사 차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이러면은 쟤네들은 도대체 얼마를 받는 건가, 경력이 이 정도 되면은 또 얼마를 받을 수 있나, 막 이런 게 너무 궁금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만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마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워너 거기에서도 이 회사 드라이버들은 자기네 회사 사이트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자기 그 드라이버 넘버 이렇게 집어넣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회사 안에서 이렇게 구인란이 있어요. 구인란이 있어가지고 드라이버 하여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뭐 홈디포, 그 다음에 그 프로베스인가 뭐 그런데 이게 좀 작은 회사들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와요. 나오는데 경력을 3개월, 6개월, 뭐 9개월 뭐 이런 식으로 경력을 필요로 한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저도 뭐 3개월 됐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이런 데인가, 뭐 6개월 됐을 때 갈 수 있는 데가 이런 데인가 뭐 이렇게 하면은 다 그런 데는 사람이 차 있어요. 차 있어가지고 뭐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줄까 뭐 이런 식인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데를 뭐 6개월 됐다 그래서 6개월 리퀘어먼 하는 데를 갈 수도 없는 거예요.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은 작지. 그러고 그때는 바깥에 나가면은 2주가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2주가 기본이어서 그렇다고 뭐 2주가 돼가면은 얘네들이 노드를 딱 그 홈터미널 쪽으로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, 뭐 2주 기본이어가지고 이제 나 2주 돼서 집에 가고 싶어 뭐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잡아주기는 잡아주죠. 근데 어설프게 잡아줘요. 그래서 뭐 2주나 3주 그 사이에 홈터미널 오면은 뭐 1박 2일 쉬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 다른 유튜버 분 지금 하시는 분 뭐 그분도 그렇고 제가 알게 된 유튜브 하면서 알게 된 다른 드라이버 회사 컴퍼니 드라이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마 기본적으로 뭐 요즘에는 3주 같아요. 3주 같고 뭐 또 겨울 같을 때 저는 겨울을 타자마자 얼마 안 있어가지고 겨울을 맞았는데, 다른 회사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워너 같은 경우에는 그 차 안에 그 전기 쓸 수 있는, 일반 전기 쓸 수 있는 인버터 같은 거를 못 달게 해요. 못 달게 하고 뭐 회사 차인데 거기에 뭐 냉장고가 있을 리도 없고,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다니면서도 정말 먹는 게 불편했어요. 그래서 브루스타를 갖고 다니면서 뭐 겨우 브루스타에다 뭐 라면 끓여 먹는 정도,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혼자 다니면서도 먹는 게 너무나 불편했었고, 그 다음에
또 겨울인데 이 중북부 이상 올라가면 많이 춥죠. 겨울에 잘 나면은 보통 영하 뭐 10도씩 이렇게 내려가고 이러는데, 차 안에서 뭐 이게 시동을 걸어 놓으면은 되는데, 그런 회사 차들은 그 아이들링을 오랫동안 이렇게 정차 상태에서 아이들링을 오랫동안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5분인가 되면 시동 자동으로 꺼져 버려요. 그런데 그 안에가 옵티마이즈라 그래가지고 그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도 이게 시동이 지가 자동으로 걸려서 뭐 히터를 쓸 수 있고, 아니면은 여름에는 에어컨을 쓸 수 있고, 이게 그거를 저도 사용을 제대로 못했는데, 또 그거 그 터미널에 있는 그 바디샵에 그 안에 그 리페어 하는 데서 메케닉한테 물어봐도 얘네들도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세팅해 놓은 일정 온도가 내려가야지만이 그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영하 7도가 넘어가야, 더 이상은 내려가야 이게 시동이 걸려 가지고 자기가 혼자서 뭐 저 힐러를 워킹을 시킨다든가, 뭐 겨울 여름에 같은 경우에 또 에어컨은 뭐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게 또 시동 걸려 갖고 그 에어컨 장치가 작동이 된다든가,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겨울 이렇게 할 때에는 제가 월마트에서 침낭을 하나를 사가지고 침낭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잖아요. 근데 조금 나이가 드니까 꼭 새벽에 일어납니다.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한번 가고 싶은 거예요. 그러면 처음에는 정말 일어나갖고 그 건물 쪽에 있는 화장실도 가기도 싫잖아요. 추우니까. 일어나 보면 정말 썰렁한데,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차 안에다가 이제 통 하나 갖고 다니면서 소변도 보게 되고, 그러면서 점점점 어떨 때는 그 초반에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ELD 시간 컨트롤을 잘 못하는 거예요. 운영을 잘 못하게 되니까 괜히 나만 혼자서 항상 시간에 쫓기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쫓기다 보니 제대로 뭐 샤워하는 것도 불안하고 뭐 이러니까 이런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되고, 가는 것도 여기 가서 세워서 여기서 자야 되나 저기 가서 자야 되나 막 오만 생각만 가면서 다 하게 되고, 그러니까 경험 부족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고생을 안 해도 될 고생들 있잖아요. 그리고 처음에 정말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누구한테 뭐 물어볼 사람도 없고 혼자서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당황스럽고 좀 황당하고 막 이런 일이 자주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초보자 때는 그런 것들이 다 고생으로 옵니다. 고생으로 오고,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은 너무나 작고, 도대체 이걸 얼마 정도 해야 내가 뭔가 조금 생활할 수 있게 돈이 어느 정도 인컴이 맞춰질까, 몇 개월이 돼야 되나, 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궁금해하고 다른 드라이버들 보면은 물어보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감안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, 그게 참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, 막상 혼자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 상황을 맞이하면 사실 너무 좀 깜깜하고 답이 안 보이고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힘드시고 뭐 이럴 때는 주변에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드라이버 분들, 좀 경험 있으신 분들,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서라도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서 한 번씩 물어보시고,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런 참고, 다른 사람의 어떤 경험을 제 간접 경험으로 생각하고, 또 그 얘기가 다 100%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경험담을 많이 들어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
처음에 시작했을 때 경험이라는 거, 고생된다는 게 이런 정도입니다 하는 거를 오늘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, 제가 이제 그 미국 회사에서 그렇게 돈이 안 되고 뭐 해서 한국 회사로 넘어갔는데, 한국 회사에서는 또 어떤 경험을 하는 건지, 제가 겪었던 경험 얘기를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